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면은 오늘은 이제 전력량, 주울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전력이란 용어는 단위 시간에 전기가 하는 일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위 시간에 전기가 하는 일의 양. 즉, 1초에 일을 하는 양이에요. 1초, 초당. 그래서 전력은 P는 VI,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위로는 와트로 표기가 돼요. 와트. 그래서 VI는, 자, 그냥 단순하게 VI는 뭐지? 여기가, 이쪽이다. VI는, 자, VI가 뭐냐면, I는, 전압은 I 곱하기 R이죠. 곱하기, 전압, 얘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 그대로 들어오면, I 제곱 R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형태, 전압 곱하기, I는 R분의 V죠. 그래서, R분의 V 제곱, 이런 형태. 이 식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력량. 자, 이거는 얘는 단위 시간이죠. 단위 시간. 여기는 주어진 시간 동안 한 일. 주어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 그래서 단지 여기에다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 돼요. 그래서 W는 전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PT가 되는 거고, 자, 이 P는 VI니까 VIT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와트 세컨드예요. 초란 얘기에 와트 세컨드 내지 줄로 표기가 돼요. 단위가 이건 J자예요. J자 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전기를 흘리면은 열이 나는 거. 사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는 열이 발생해요. 모든 장치는 열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열을 주울열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울열은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나타내며, 이때 주울의 법칙은, 자, 이 열량이 I제곱 RT. I제곱 R은 어디 있었죠? I제곱 R 여기 있었죠? 결국은 P 곱하기 시간이니까 뭐예요? 전력량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이게 전력량하고 동일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쪽 얘기를 할 때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R제곱 RT 줄이 되는 거고, 그 전력량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얘랑 얘는 좀 성질이 다른 게, 얘는 열을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때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열량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뤄지는 단위가 칼로리라는 단위가 있어요. 열량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는 단위가 칼로리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하고 주울하고 관계, 아마도 이 초중고 중에 뭐 잠깐 동안 배웠을 텐데, 이 관계가 1주울은 칼로리로 환산하면은 0.24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1칼로리는, 이거 숫자 1이에요. 이거 숫자 1. 그래서 1칼로리는 4.2 주울 해서, 주울과 칼로리 간의 단위 환산을 하면은, 그쵸? 단위를 변환하면은 이 위에하고 이 아래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열량 H는 히트 해서 열량 H는 0.24 I제곱 RT 칼로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생들이 학교에 대면 수업차 왔을 때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잠깐 이제 보고서 기억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얘는 그 전공에 따라서 다른데 이 내용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는 학생들이 외우고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전선의 허용 온도와 허용 전류를 보면은, 자,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미세하지만 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전선에서 허용되는 전류보다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그 발생하는 열이 커지고, 그래서 겨울에 그 문어발식 연결을 하면은 뭐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류의 캠페인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전선에 전류가 흐를 경우에도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선마다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허용 온도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허용 전류도 정해져 있고, 전류의 흐름은 전선에 열을 발생시키고,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전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리로, 이렇게 일반적인 전선은 이렇게 구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이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요.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흘릴 수 있는 전류가 일정 값 이하 설정, 그러니까 허용 전류보다 낮게 흘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선의 온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전선은 여러분들 예전에 잠깐 저항 처음에 얘기할 때 전선의 저항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저항은 R은 저항률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물론 전기를 흘리게 하는 목적으로 만든 이 전선일지라도 내부에 이런 저항이 존재해요. 내부에 저항이 존재해.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전선에 열이 발생하고, 이 발생하는 열은 방출되는 열과 같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허용전류는 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나타내고, 허용 온도는 절연체에 허용하는 최고 온도. 봐봐.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자, 전선이라고 하면은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감전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절연의 목적으로 합선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피복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피복을. 일반적으로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씌워져 있죠. 그러면은, 자, 얘의 입장에서, 자, 전류를 흘리면은, 여기에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도 좀 얘의 컨디션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싸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허용 온도는 이 절연체에 허용하는 최고 온도를 나타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아마도 내가 교재를 근처에 학생이 없어서 그런데 보면은 문제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생들 교재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문제를 몇 개 복사해서 올릴 테니까 그 과제로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하도록 해요. 아니면 과제를
학생들이 풀고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든가 뭐 여튼 방법은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은 강의가 끝났고 이제 이어서 이제 2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수업을 하면은 2장 정전기. 자, 2장의 학습 목표는 정전 유도 현상, 그 다음에 전기력에 관한 쿨롱의 법칙. 이게 글자가 전기력성과의 전개, 그 다음에 전위와 등전위면, 그 다음에 전속 밀도와 전개, 뭐 콘덴서, 정전 용량, 콘덴서의 접속, 직렬과 병렬이 있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런 내용을 이 장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 유전체와 유전분극, 앞전기 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정전기는 무엇인가? 전기를 띠게 되었을 때 정적인 상태의 전기, 그러니까 학생들 전하를 띠고 있다, 뭐 이렇게 플러스나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나 어떤 물질이, 그래서 이 상태에 존재하는 걸 정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겨울에 그 합성 섬유로 만든 이제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정전기가 튄다 그러죠. 그쵸? 그렇게 전하가 한쪽에 몰려 있다가 그 마찰에 의해서 이제 전하가 이제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전위가 올라가면서 이제 살갗을 통해서 이렇게 따끔거리면서 이렇게 전하가 방출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때도 사용하는 단어가 정전기예요. 정전기. 그 다음 정전유도는 무엇인가? 용어상 대전체에 의해 전하가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 이렇게 플러스로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을 어떤 특정 물질에, 일반 물질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 물질 내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 한쪽으로 마이너스 자유전자들이 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얘가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의 형태로 이제 전하를 띠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정전 유도라고 해요. 그 다음 쿨롱의 법칙. 자, 정전력, 쿨롱의 법칙에서 이제 정전력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거, 플러스 같은 극성의 전하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성의 전하는 서로 당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때 당기거나 밀어낼 때 그 밀어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쿨롱력이에요. 쿨롱력, 뭐 정전력이라고도 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는 반발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는 흡인하는 힘.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은 이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쿨롱력은 두 전하의 전기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얘네가 이 두 개의 전하가 서로 밀치거나 이렇게 밀치거나, 서로 극성이 같은 전하는 서로 밀쳐내죠. 서로 당기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서로 당기거나, 이때 작용하는 힘을 정의한 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 둘 사이의 거리, 두 전하의
전화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그 다음에 Q1, Q2 이렇게 되는데 앞에 K는 상수예요. 상수는 어떤 상수냐면은 자 K는 4파이 입실론분의 그쵸? 입실론분의 유전율이에요. 입실론이란 거는 이 전하가 속해 있는 그 물질 내지 그 공간의 유전율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분의 1인데 이 유전율은 이 제로라고 해서 공개 유전율 혹은 이제 진공의 유전율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공개 유전율 곱하기 이 입실론은 공개 유전율 곱하기 물질에 따라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 공기를 기준으로 공기보다 몇 배 유전율이 몇 배가 되느냐 그걸 이제 물질마다 다 이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다 책정해서 놓은 거죠. 그래서 공기하고 공기에 비해서 몇 배인가 이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입실론은 공기라고 한정하지 않은 입실론이에요. 그래서 공개 유전율은 이렇게 이 제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값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그 실제 사용되는 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유전율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4파이 입실론 분의 1은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실론이 공기라고 가정하면은 공기면은 입실론 R은 1이 되는 거예요. 공기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공기라고 가정하면은 공기일 경우에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은 요 값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가 되는데 만약 매질이 공기가 아닌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서처럼 입실론 R 여기 입실론 R로 하는 게 나을 상대적인 유전율이니까 입실론 R 곱하기 거리 제곱 지금 이 기호가 심벌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 심벌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심벌 기호를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데 자 이 식은 예를 들어 9 곱하기 10의 9수 곱하기 이 윗식의 기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입실론 R 곱하기 R의 제곱 분의 Q 하고 내가 잠깐 착각했다. 미안. 자, 이거는 이제 전기장의 세기예요. 전기장의 세기 힘이 아니라 내가 잠깐 착각했어. 그래서 힘의 경우는 공기 중에서 작용하는 이 힘의 경우는 9 곱하기 10의 9수 하고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두 전하가 공기 중에 놓여 있을 때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공기가 아닌 다른 매질에 있다 그러면 9 곱하기 10의 9수 하고 입실론 R분의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자 이 아래 전기장의 세기인데 이 아래 전기장의 세기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가령 이제 이 전하가 딱 고정이 돼 있어. 고정이 돼 있을 때 자
옆에 이 전하가 Q2가 있으면은 지금 이거 같은 극성이 같은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러면 자 얘가 얘한테 작용하는 그 지구에서 보면은 지구는 중력이라고 있죠. 중력. 자, 중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 전하가 자기 주변에 힘을 작용한단 말이에요. 전하에 대해서 이 공간 내 전하가 여기 딱 놓여 있으면은 얘 극성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당겨지거나 밀쳐지거나를 이 전하가 이 공간에 힘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 힘을 작용하는 그 세기를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중력처럼 전기장. 이 전기장의 세기는 자, 이 전하 몇 쿨롬에 전하를 뒀을 때 이 주변에 작용하는 이 전하로부터 알만큼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작용하는 힘. 그쵸? 힘의 공간에서 작용한 힘의 세기를 자, 얘처럼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식하고 자, 이식을 적게 되면은 자, 이식을 적게 되면 자, 위에서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인데 자 이게 Q1이라고 칩시다. 아까 이렇게 고정시켰죠. Q1이 작용하는 공간 내에 Q2를 둔 거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Q1이 작용하는 공간에 Q2를 뒀으니까 Q2에 작용하는 힘은 그쵸? Q2에 작용하는 힘은 자 요만큼 색깔을 달려서 자 Q1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전기장의 세기가 이거죠. Q1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자 얘는 뭐냐면은 이 식은 바로 얘랑 동일해요. 얘랑 동일해. 그래서 얘는 저 Q1이 만들어낸 전기장 곱하기 Q2가 돼요. 그쵸?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은 위에 그림이랑 비춰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정전력 쿨롱력은 자 결국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하 하나를 공간에 뒀을 때 그 전하에 의해서 주변 공간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그쵸? 이게 그 전기장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그쵸? 영어로는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데 이 전기장의 세기는 이와 같이 정의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힘은 이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보면은 힘은 2 곱하기 Q가 돼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전개
색깔이 진하다. 전개 색깔을 바꾸고 대전체에 의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전개의 세기, 이게 전개가 앞장에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도 불려요.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서는 이제 이름이 다 이렇게 달리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개 세기는 Q 콜롬의 점전하에서 R미터 떨어진 전개 내에 단위 전하 1쿨롬의 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 앞에서 얘기했죠. 예를 뒀을 때 이 주변에 전하를 놓으면은 얘가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근데 전개의 세기를 정의할 때는 뭐 1쿨롬의 전하가 받는 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힘의 방향을 그 지점에 전개의 방향이라 한다. 그러면 자, 이게 플러스 전하를 두면은, 그쵸? 예를 들어 플러스 1쿨롬 두면은 바깥쪽으로 밀어내겠죠. 이게 같은 극성이니까 밖으로 밀어낼 거고, 때 이렇게 밀려나가는 이 방향 있죠? 밀려나가는 이 방향을 전개의 방향이라고 하고, 자, 이 전개는 엄밀히 말하면 전개는 보통 E라고 표현을 하고, 그 공학 쪽이나 물리 쪽에서는 얘가 벡터가 돼요. 벡터. 자, 벡터는 뭐죠? 벡터 얘는 힘과 여기 한정해서 쓰지 말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죠. 벡터는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기하고, 자, 이 힘의 세기하고 이 방향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는 원래 벡터로 정의되어 있어요. 벡터로. 참고로 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단위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는 단위가 볼트 퍼 미터. 이거 V가 전압 볼트일 때 그 볼트예요. 볼트 퍼 미터가 돼요. 그래서 힘은 앞장에서 봤듯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앞장 그림의 경우는 Q1 이렇게, Q1이 자기 주변 공간에 작용하는 전개의 세기를 표현한 게 E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매번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식을 써라 뭐 이러면은 Q1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땐 Q1을 넣고, 그리고 임의의 Q라고 해놓으면은 학생들이 이 1을 쓰면 안 돼요. 임의의 Q 이러면은 그냥 임의의 Q 쿨룸 이런 식으로 임의의 Q 쿨룸 이렇게 놓으면은 E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그냥 Q 이렇게 쓰면 돼. 꼭 학생들 중에 시험 보면은 그냥 무조건 외우듯이 써서 꼭 Q1 뭐 이렇게 붙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한정했을 때는 Q라고만 쓰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F는 이 Q2에, 그러니까 봐봐. 자, 이게 Q1이 여기 있고, 여기 Q2가 여기 있어. 그럼 이 두 개의 식이 뭐냐면, 이 두 개의 이 식하고 이거는, 자, Q1이 얘가 주변에 만들어내는 전기장, Q1이 주변에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러면 이렇게 Q1 이렇게 쓰면서 이 식을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 Q1이 Q2에 작용하는 힘,
얘가 Q2에 작용하는 힘은 자 전기장 곱하기 Q2에 작용하는 힘, 전기장 곱하기 Q2에 작용하는 힘 해서 이렇게 여기는 Q2가 이렇게 쓰여서 이렇게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하고 그냥 이런 경우하고는 이 수식을 쓸 때 학생들이 구분해서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전기력선은 뭘 나타내냐면은 그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전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뭐냐면은 전개의 상태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가상적인 선이라는 거는 자 이거 존재는 하는데 보이진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가상적으로 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을 나타내고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 밀도에 의해서 나타낸다. 이 세기 자 세기를 표현할 때 아까처럼 수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전하가 이렇게 존재 뭐 전하가 플러스 Q 쿨럼의 전하가 존재. 그럼 얘가 주변 공간에 작용하는 힘. 자 이런 힘이 이 Q의 크기. 자, Q의 크기에 따라 주변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아까 보면 이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의 크기에 따라서 얘의 크기가 변하죠. 이렇게 당연히.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Q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전기장을 표현을 했어.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Q가 커지면은 전기선을 더 많이 그려서 더 세고 약하고 이거를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별로 쓰이진 않아. 실제로는 그냥 대략적인 전기력선을 그어서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어느 위치에서 이쪽 방향이다. 뭐 이 정도만 실제로는 쓰는데 근데 이제 여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전기력선이 밀도에 의해서 전개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어요. 그림도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성질을 보면 자 아까처럼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전기력선 이렇게 전하가 플러스 전하에서는 밖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전하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전기력선이. 그래서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끝난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있으므로 되도록 수축하려고 한다. 이 얘기가 참 애매한데 그 학생들이 전하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럼 전기력선을 그리라고 하면은 일단 전하에서는 이렇게 전하 바깥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가요. 이렇게. 근데 자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전기력선이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력선이 향하게 돼요.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나가는 애는, 이렇게 나가는 애들은, 이렇게 나가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가는 애들은 가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 들어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끌려 들어가.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기서 나간 전기력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서 들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그릴 때,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있으므로 되도록 수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줄넘기 같은 거 할 때 그 줄넘기가 선 이렇게 줄넘기가 돌아갈 때 그 선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자, 여기 서로 겹치게 이렇게 겹치게 그려져 있는 선들이 없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의 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 이 전하를 띤 이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의 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의 전개의 방향은 지금 화살표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자, 예를 들어 요 위치에서의 전기력선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접선 방향이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어떤 점의 전개의 방향은 그 점에 있어서의 전기력선의 그 접선의 방향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방향은 이거다. 같은 전기력선끼리는 서로 반발한다. 자, 플러스 전화 놓으면은, 자, 하나는 이쪽으로, 둘 다 전기력선을 방출을 하는 거죠. 플러스끼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고, 요 가운데 지점 생각하면은, 여기서도 나오죠.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쵸?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수에 대해서 벡터라는 게 뭐죠? 벡터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잡으면은 이 올라가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2는 만약 동일한 전하량이라고 하면은 2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그리고 이 전기력선을 그으면은 서로 밀쳐내는 듯한 이런 식으로 같은 전하끼리 놓으면은 이 주변 공간에서 서로 밀쳐내는 듯한 형태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업에서 이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학생들 수고했어요.